자기가 지정한 목표가가 왔으면 네. 진입 조건과 동시에 손절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매물대를 확인해서 네. 그 위에 저항 어디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서 두 틱이나 나머지 건 개인이 정하는 기준이고 최대한 거기 폭을 봤을 때 자본 금액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 정도는 버티겠다, 아니면 50만 원 버티겠다. 그걸 잡고서 해결이 되면 등락폭이 있겠죠. 그렇죠. 가는 척 하다가 떨어지고. 똑같이 올라다가 아니면 거기를 또 돌파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서 이거를 버티게 해주는 건 아까 오자마자 별로 인사도 없이 그냥 바로 그 모니터 화면부터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줄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시골에서 해외 선물이 너무 좋아서 공부하고 있는 공부한 초보 봉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응해 주셨는데 혹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 같은 이제 초보도 해외 선물이 너무 좋아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출연하게 됐어요. 이 해외 선물을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처음에 주식에 관심이 많았을 때도 해외 선물이라는 걸 많이 접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고 있었는데 증권 방송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전문가님이 모집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들어갔는데 거기서 해외 선물 교육하고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해외 선물을 알려주신 그 전문가분한테서는 혹시 해외 선물에 대해서 어떤 걸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 HTS 들어가서 아, 해외 선물 종목을 이렇게 나스닥 찾는 법, 월물이 바뀌고 네. 체킹해주고 네. 그냥 그렇게 배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프로그램 다루는 방법을 좀 이렇게 알려주셨던 거군요. 컴맹이다 보니까 네, 네네. 그러면 골든 서퍼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유튜브를 접하게 됐어요. 네. 보게 됐는데 처음 그거 보고서 저 차트 멋지다. 나도 저렇게 만들고 싶다. 네.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컴맹인데 시작을 했죠. 네. 저렇게 되고 싶어서 네. 바탕 검정색을 해보고 음. 그렇게 한번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네. 저거 알고 싶은데 점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해외 선물 어떤 종목들을 트레이딩하고 계세요? 나스닥이 주 종목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서퍼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골드 골드. 5일 오일. 많이 이제 네. 전에는 그까지 볼 저희가 안 됐어요. 네. 이제 추세 매매를 생각하다 보니까 네. 서버님한테 배운 유튜브 보면 일봉 투자법이라는 거 보면 이평선 매매 같은 걸 봤을 때 네. 저 부분 왔을 때 그러면 맥점인데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면 아깝지 않을까 네. 싶어서 그러면은 그거는 큰 맥점 보고 그때 이제 시작하게 됐고 주로는 나스닥입니다. 주로 나스닥. 변동성이 크고 빠르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해외 선물이라는 게 23시간 열려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좀 피로도가 좀 높을 것 같은데 그거 그렇지 않으신지. 중독되면은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PPH. 네, 계속 네. 뭐 빠져 있게 되고 네. 차트 보게 되고. 네. 근데 이제 매물대를 알게 되면은 띵가띵가 놀게 돼요. 모바일 폰으로 네. 올라오고 있어. 난 여기 기다리고 있어. 딱 보다가 네네. 근데 그 부분이 맞다 그러면 네.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네. 서퍼님도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네가 안 보고 그냥 던져놓고 일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 나중에 봤을 때 청산 나갔을 때도 많거든요. 내가 본다 해서 시세가 바뀌진 않아. 그죠? 네. 내가 본다 해서 뭐 낮이 밤이 안 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해외 선물 이전에는 다른 투자 경험이 어떤 게 있으시죠? 주식하고 국내 선물, 국내 선물. ELW 이렇게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누가 갑자기 횡령을 한다거나 그치. 아니면 또 내부자들 그 임직원들이나 그 직원들이 청산을 한다거나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걸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개인들이 그냥 그렇죠. 폭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안 맞는 것 같구나. 그래도 삶에 우여곡절이 많은데 주식으로 해보자 해서 공부를 하고 카카오라는 어떤 종목이 있는데 대주주랑 그 임직원들이 팔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해외 선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좀 주식과 해외 선물 비교해봤을 때 어떤 점이 가장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주식 같은 경우는 볼 게 너무 많아요. 단순하게 강한 상승 종목을 보겠다면 검색을 해서 찾으면 되는데 뭐 검색식도 만들 거면 만들어야 되고 거래량이 많거나 증가하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할 때. 뉴스도 챙겨봐야 되고 종목도 여러 개를 찾아야 되고 그 중에서 또 관심 종목으로 한 2주간이나 한 달이나 이렇게 봐줘야 되는 게 있어요. 흐름을 살펴보면서 조정돼 버리고. 근데 해외 선물은 간단해요. 그냥 차트 일봉 딱 보면 종목에 분석이 되고 그쵸. 기술적 분석은 차트로 하고 기본적 분석은 이제 해외에서 진행되는 뉴스라던가 관련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도 좋은 것 같고 주식처럼 갑자기 폭락을 한다거나 그런 위험 리스크에서는 제외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또 선물은 양방향 매도가 가능해서 그렇죠. 매수로 진행됐다가 폭락을 할 때는 매도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거기에 더 이제 해외 선물 쪽으로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해외 선물을 이제 트레이딩 하다 보면은 여러 이제 투자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네. 본인의 이제 매매 스타일은 좀 어떤 편인가요? 추세를 매매도 좋은데 이게 추세가 계속 진행되면은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수익을 줬다가 마이너스 했다가 다시 추세가 전환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단타로 접근했었는데 사람마다 틀린데 스케이핑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케이핑. 네. 빠른 매매를 변동성 있는 구간에서 그 수익을 모아가고 실제 저기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추세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 시장가가 안 될 것 같다는 예, 말이시죠? 시장가로도 안 되고 네. 그것도 연습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니까 빨리 누르고 또 이렇게 내려주고 추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약간 비중을 두자면 추세 매매 몇, 스캘핑 몇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거의 반반이에요. 5대5? 예. 네. 추세 매매는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 매매이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동안에 단타 매매를 좀 병행하고 그리고 자리가 있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단타를 뭐 쭉 정해놓는 게 아니라 뭐 오늘 10만원, 20만원, 30만원 단타로 수익을 냈다. 그럼 충분하거든요. 네. 그걸 한 달로 따지면은 네. 뭐 월급만큼이 되니까 네. 근데 거기서 더 주면 시장이 감사한 거고 음. 일단 그 마인드로 가지고서 그 다음에 맥점이 왔을 때 징후라던가 차트에서 밝게 느껴지는 걸 보고 그때 진입해서 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한두 번이면 좋은 것 같아요. 또 잦은 매매를 하다 보면 그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 파동을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지켜보다가 그런 또 잘 왔을 때 또 한번 챙기고 좀 근데 또 이게 추세 매매가 참 힘든 게 또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맞아요. 인내심도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갈 때 그 흔들리는 과정을 네. 또 네. 버텨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잘 버티는 편이신지. 정말 힘들거든요. 힘든데 네.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손절이에요. 아, 손절? 예. 자기가 지정한 목표가가 왔으면 네. 진입 조건과 동시에 손절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음. 매물대를 확인해서 네. 그 위에 저항 어디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서 두 틱이나 나머지 건 개인이 정하는 기준이고 최대한 거기 폭을 봤을 때 자본 금액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 정도는 버티겠다는 50만 원 버티겠다. 그걸 잡고서 해결이 되면 등락 폭이 있겠죠. 그렇죠. 가는 척 하다가 또 끝까지 올라다가 아니면 거기를 또 돌파할 수도 있어. 음. 하지만 여기서 이거를 버티게 해주는 건 손절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 벌써 차트에서는 추세 전환 신호가 나가고 힘들어요. 근데 서퍼님 말씀처럼 가면 가는 거고 말면 마는 거예요. 왜 손절되면 손절 땡이 그냥 차트를 안 봐도 돼요. 그냥 내가 지켜온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절을 정해놓으니까 실제 차트에서 그런 게 발생하더라도 아직 손절가까지 안 왔어. 이게 가면 주는 거 말면 10번 중에 뭐 7, 8번 승률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쵸. 나머지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쵸. 그걸 감안하고 난 진짜 이거 30만 원 없어 50만 원 없어도 돼. 그러면은 매매가 편해져요. 공조님도 매매하실 때 그럼 플랜을 짜두고 매매하시는 편인가요? 어제 솔직히 했는데요. 네네. 그게 안 되더라고. 손질이 나가니까 네. 내동매매 되고 아. 다계약을 걸게 되고 아. 그걸 저 모습을 또 발견한 거죠. 한번 실패했다고. 그러면 또 적어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걸 쳐내야 되니까 습관을.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수익에만 몰두하면 안 되고 그냥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어제 그 부분을 체크해놨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럼 해외 선물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셨나요? 해외 선물 공부는 유튜브를 통해서 네네. 서퍼님이 그때 국내 1위고 뭐 그런 거 잘 몰랐었어요. 아, 네네. 근데 이제 방송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실패와 저기를 하면서 그런 거 가다 보니까 네네. 공감대가 너무 되는 거예요. 와, 와 이거 찐이구나. 그러면서 영상은 다 찾아봤죠. 지난 영상 몇 년 전 거 다 보고 최근 것도 보고 하면서 공부했었던 것도 있지만은 서퍼님이 알려주는 걸 다시 복습하게 되고 네. 또 신법 같은 거를 들으면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매매를 하기 전까지는 신법은 솔직히 좀 배제를 했었는데 매매를 하고 그런 실패 겪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의 단계도 보게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안 될 때마다 서퍼님의 영상을 보고 트레이딩의 단계가 지금 이 정도니까 다시 또 안 좋은 습관 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자꾸 안 좋은 거는 계속 이렇게 쳐내고 수익 내는 습관들만 이렇게 만들어서 가려고 생각하죠. 보시면 저기 투자 관련된 서적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책으로 볼 때하고 영상으로 볼 때 좀 차이가 있나요? 책으로 보려면은 그 핵심 내용을 보기 위해서 네네. 그걸 다 읽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네네. 근데 저 억울했던 게 유튜브로 보면은 패턴이라는 게 네. 나오는데 네. 책으로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봤지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몸도 아프고. 네네. 와, 이 세상에 이게 유튜브로 하면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네네. 나와 있는데 내가 왜
좀 후회가 좀 들었죠. 약간 좀. 아, 확실히 또 공부하기 편한 건 이제 유튜브 영상이. 유튜브를 보시면 그 필요한 영상을 잘 찾아보시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이제 어떤 멘토를 선택할 것이냐가 이제 본인의 적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파님을 알게 되어서 그때 하게 됐죠. 안녕하세요, 골든 서파입니다. 내가 하루 이 정도 손실 보면 오늘 매매 안 하겠다. 뭐 이런 좀 기준을 잡아두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은 하루 손실 얼마 그 기준은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저는 이제 목표 수익이 이렇게 욕심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밥만 먹고 살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한 끼를 밥을 사 먹을 수 있고 두 끼 사 먹고 세 끼 사 먹을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사 먹을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 나 차트 자체가 좋으니까. 근데 거기서 조금 벌면 조금 외식도 할 수 있고 뭐 밥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로도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마이크로로 해서 수익이 나야 미니로 갔을 때 똑같이 수익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도 적은 돈으로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00만 원을 시작해서 그걸 1000만 원, 2000만 원 만들지 않는 이상 큰 돈을 내면 시드만 많이 적이 되고 안 될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마이크로로만 해도 밥값은 나와요. 하루 밥값은 변동성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네네. 밥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외식도 하고 해서 하시는 하루 목표 수익이 대충 그러면 저는 20일로 따지거든요. 그걸 나누는 거죠. 이제 200을 벌 거면 네. 하루에 10만 원씩은 하루에 받을 거고 10만 원씩. 그럼 20만 원이면 400. 400.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월급 정도 되니까. 그렇죠. 500까지 되면 이거는 이제 정말 잘 버시는 분들에게 때는 소소하지만 완벽하다 500. 근데 1000만 원 정도까지 벌면 전 시골에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랑. 여기서는 좀 초보지만 나가서 친구들한테 해외 선물 1000만 원 벌어 그러면 명함 정도 내밀 수 있고 그 정도 생각 잘 되면 그렇죠. 더 잘 되면은 그때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 너무 이제 사치스러움이 많아지니까 네.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해야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 잘 되면은 그때부터 제 게 아니라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해외 선물을 이제 계속 하실 것이잖아요. 네. 혹시 해외 선물에서 내가 뭐 목표하는 최종 수익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 10억 벌면은 더 이상 이제 매매 안 하겠다. 그런 게 있으실까요? 그 정도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만약에 된다면은 해외 선물로만은 계속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목돈이 생긴다면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언제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모아둔 거를 계속 찾고 자금 관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금 관리를 하면서 부동산 수입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또 선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럼 앞으로 계약수는 딱 한 계약으로 이제 고정시킬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좀 늘려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꾸준한 누적 수익이 날 때까지는 한 계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드가 좀 더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졌을 때면 그때부터 계약수를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한 계약씩 해서 잘 벌다가 계약수를 늘렸을 때는 그만큼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계약수를 늘려도 그거랑 똑같이 될 수 있다면 그때 계약수를 늘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똑같이 내가 한 계약으로 했던 패턴이랑 계약수를 늘리더라도 틀어지지 않고 똑같이 내야 돼요. 한 계약으로 벌던 수익이 똑같이 커지는 거지 계약수를 늘렸다고 들쑥날쑥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수 늘리는 거는 실력에 따라서 5계약이 될 수도 있고 10계약이 될 수도 있고 혹시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뭐 해외 선물 초보자분들도 계실 거고 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그분들한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시골에서 하고 있는 그냥 초보 공초인데요. 그래서 닉네임도 공부한 초보를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하는 거지만은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 이렇게 누적 수익이 나오고 하는 걸 하고 있더라. 그래서 회원님분들도 어려우신 그런 초보분들이나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적 수익이 날 때까지 매매법을 이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실계자로 너무 빨리 접근하지 않고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레이딩 단계라든가 해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